어느 쪽 궁금하세요? 제가 그 하남시 덕풍동에 예. 그 지주택 아파트 멜리체를 보고 있는 중인데요. 예. 지금 사업 진행 상황이 예. 그 조합 설립 인가도 확정이 됐고, 예. 그리고 토지 매입이 67%가 됐다는데 예. 이 시점에 조합원으로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지, 예, 아니면은 무주택으로 있다가 3기 신도시, 교산 신도시를 해야 되는 게 맞는지 궁금해서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조합원으로 매수해도 괜찮은 건지 들어가도 괜찮은지 그런 좀 여부 궁금하신 것 같고요. 네. 네, 시기와 관련해서도 한번 저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바꿔드릴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아마도 우리 시청자님께서도 고민을 하시면서 인터넷 검색 같은 건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네. 그렇죠. 지역주택조합이 뭐지? 지역주택조합 투자해도 되느냐? 이런 거 많이들 질문을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 검색을 해보면 보통 무슨 얘기가 많던가요? 지금 뭐 조합 신청 완료가 하는 중인데도 있고요. 네. 여기 같은 경우는 신청이 완료가 됐더라고요. 올 네네. 1월 8일자로 조합 설립 인가가 접수가 됐고 3월 26일 날짜에 확정이 됐대요. 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토지 매입이 95%가 돼야지 되는데 지금 67%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 시점에서 조합원으로 제가 들어가서 이 아파트를 해야 되는 게 맞는지 좀 그게 너무 불안해서요. 그러면 시청자님은 지금 무주택자신가요? 아니요, 빌라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요. 네. 예, 이거를 팔고 무주택으로 있다가 교산 신도시로 들어가는 계획이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게 맞는지 이 조합원으로 조합원이 네. 돼서 이거 아파트를 제가 가져가야 되는 게 맞는지 이게 고민이어갖고요. 그러면 첫 번째부터 한번 살펴보시죠. 교산 신도시를 분양받고 싶은데 시청자님 넣기만 하면 당첨이 되나요? 아니에요. 제가 이거를 팔고 무주택으로 아니, 있고 그러니까요. 하남으로 전입 신고를 이사를 가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무주택으로 조건 유지를 하시고 하남 전입신고에서 2년 거주를 하면 우리 네. 시청자님은 무조건 당첨이냐 이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가점이 그렇지가 안 않죠. 돼요. 그렇죠. 이게 문제예요. 네. 청약만을 머릿속에 담고 계신 분들이 20년 후에 제일 가난한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나는 인생 목적이 청약 가점 높여서 청약 당첨되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에 이 시장은 굉장히 큰 폭으로 사이클이 돌아갑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나한테 기회가 만약에 운이 없어서 당첨이 안 됐다? 그러면 나 혼자서 그냥 이 자산 시장에서 도태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게 겁이 나가지고. 지금 그러시면 어떻게 머릿속에서 사실상은 청약은 지우셔야 돼요. 청약이라고 하는 거는 기회가 내가 이미 조건이 갖춰졌을 때 기회가 오면 너 본다 개념이지 이것만 바라본다 개념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지금 판단하셔야 될 거는 일단 네. 청약에 대한 얘기는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네. 제가 뭐 당첨된다 안 된다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도 아니니까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자고요. 지역주택조합이 아마도 이쪽 영역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중부고속도로와 이쪽 고속도로를 맞아요. 만나는 JC 하남 그 JC 근처에 아마도 네네. 있지 않을까 싶은데 뻔한 얘기입니다. 이미 아파트가 지어졌거나 아니면 뭐 일부 재개발 구역이 포함됐거나 이런 데들은 지역주택조합 추진하는 것보다 그냥 재개발 사업 추진하는 게 더 유리하거든요. 네네. 그러면 지역주택조합은 보통 어떤 데서 진행이 되느냐? 애매한 데서 진행이 됩니다. 재개발로 추진하기에도 노후도라던가 여러 조건이 맞지가 않고요. 네. 그렇다 그래가지고 얘를 가지고 뭐 단독적인 재건축, 가로주택 정비 사업 하기에는 사업성이 별로일 것 같아. 그러면 이걸 가지고 지역주택조합 추진을 하는데 네. 우리가 이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재개발과 지역주택조합은 똑같은 조합 사업이거든요. 네. 근데 뭐에서 차이가 날까? 근본적인 차이가 누구를 조합원으로 인정을 해주는 거죠? 재개발은? 재개발은 네. 그 사는 사람 집 주인이요. 토지 등 소유자라고 토지 합니다. 주인. 네네. 그러면 이 얘기의 의미는 뭐냐면 재개발 조합원이 되기 위해서는 현물을 가지고 출자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조합원들이. 네. 근데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은 돈을 내서 참여를 합니다. 네. 그래서 얘는 현금 출자예요. 네. 그러면 사업이 만약에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빠그라졌어. 둘 중에 뭐가 더 위험할까요? 돈 갖고 들어간 사람이 더 그렇죠. 위험하죠. 그렇죠. 시청자님이 만약에 여기다 계약금 내시고 또 중도금 내시고 돈을 냈던 돈들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된다 그랬을 때 100%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거의 한 20, 30%를 깎은 다음에 그걸 돌려주거든요.
네. 심한 경우는 이거를 거의 50% 이상씩 운영비를 합치고 떼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가장 먼저 봐야 되는 것은 진행이 확실시하냐. 네. 그럼 진행이 확실시 된다는 그 전제 조건은 아까 말씀하셨던 그 조건이에요. 토지 매입이 95%에 근접했느냐. 근데 아까 60 몇 프로라고 말씀하셨죠? 67%요. 67%는 그래도 꽤나 한 편이기는 한데 너무 애매한 정도 수준이에요. 이거 80% 수준까지 가서도 좌초되는 경우 굉장히 많거든요. 아, 그리고 또 한 가지, 토지 매입을 한다고 했을 때 정확하게 그 매입 단가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비용이 조합원들에게 계속 추가돼요. 땅값을, 아니 시청자님 땅 갖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싸게 팔고 싶으세요? 주변 시세가 올랐으면 나도 높여 팔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싸게 안 팔아요. 그러면 시청자님이 약속받은 조합원 분양가가 픽스가 된 거냐 아니면 변동할 수 있는 거냐? 당연히 변동할 수 있는 겁니다. 더 올라갈 수 있다는 소지가 많아요. 무조건 올라갑니다. 여태까지 추진했던 지주택 중에 안 올라간 데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라고 그러세요. 절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진행이 굉장히 어려운 상태인 거고, 물론 뭐 이게 안 된다의 개념은 아니에요. 이미 67%가 됐다는 거는. 근데 시간이 많이 걸릴 거란 얘기예요. 제가 보는 눈에는. 그래서 이거는 내부적인 그 사업 시행에 대한 진행 척도를 알아야 돼요. 네. 그래서 이거는 일반인들은 몰라요. 보통은 이쪽에 있는 업무 대행사라는 이름의 시행사와 아니면 이들이 끼고 있는 신탁사를 통해서만 알 수가 있어요. 업무 대행사가 없고 물어보니까 제가 네. 자기네 조합원 자체 내에서 그 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조합을 구성하는 데 도움을 준 아마 업무 대행사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자체적으로 할 수도 있는데 이게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진행하는 게 쉽지가 않을 거예요. 제가 토지 매입한 걸 확인할 수도 있나요? 그 토지 조합원 매입에 대해서 자체에서? 계약서 보여달라 그러면 안 보여줄 거예요. 아, 그래서 이 부분은 그쪽 말을 믿을 수밖에 없는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조금 더 자세히 아시기 위해서는 한번 개별 상담으로 오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제가 다른 루트를 통해서 이걸 알아봐 드려야 될 것 같고, 네. 지금 상태에선 결정할 때가 아니에요. 아, 지금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일단은 좀 딜레이를 해두세요. 정확한 사실 파악을 하기 전까지는.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